이상 74세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예약 기간입니다. 예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물론 예약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계속해서 예약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 대구시 백신 접종 예약률이 너무 낮습니다. 고심 끝에 저와 의료계 대표들이 시민들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십사 하는 호소문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잠깐 소개하고, 어차피 나누어서 읽을 것이기 때문에요. 먼저 메디시 대구협의회 회장이신 차순도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의사회 정웅수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장이신 김신우 단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이상반응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중정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구시 의사회 수석 부회장이고 코로나 백신 대책위원장이신 민복기 우리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간 합동 담화문을 나누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1년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긴 시간 일상의 불편함과 생업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앞장서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성숙된 시민 정신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구가 처한 코로나19 상황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방역 피로감으로 인해 긴장이 느슨해지고 방역 전선이 이완되면서 생활 속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슬람 기도원과 유흥주점발 대규모 집단 발생은 전파 속도가 1.5배나 빠른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다시금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금일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일주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선포하고 고위험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 관리 조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본 특별 방역 기간 동안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더 힘든 결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더 엄격히 지켜주시고 밀집, 밀접, 밀폐된 장소 방문과 행사를 당분간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면서 코로나19와 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내고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은 인류가 만든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감염병 퇴치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등 백신을 미리 맞은 나라들은 벌써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도
지난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전 국민 70%의 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전국에서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은 국민은 540만 명으로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은 10.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대구 지역의 접종률은 9.1%이고 오는 6월 3일까지인 60세에서 74세 이하 어르신들의 접종 예약률은 현재 57.9%로 전국 평균 68.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또다시 코로나19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회장인 저는 대구시장님과 함께 대구 의료기를 대표하는 대구시 의사회장과 임원단, 감염병 관리지원단장, 그리고 이상반응 전문가 위원장과 함께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백신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 등 90여 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136국가에서 사용하는 백신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백신 접종과 연계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 후 우리 시에 접수된 이상 반응 신고는 1146건으로 전체 접종 건수의 0.36%에 불과하고 신고된 이상 반응의 99.2%는 두통, 근육통, 발열과 같은 경증의 이상 반응이었습니다. 5건의 사망 신고와 4건의 중환자실 입원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이 중 현재 심의 예정인 1건을 제외한 8건은 백신과는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거나 심지어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정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보상이 부족한 경우 우리 대구시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입니다. 네. 백신의 효과성은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도 86.1%, 파이저 백신은 91.7%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 접종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비율이 52%나 감소하였고 치명률도 2.7%에서 0.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시의 서구 소재 장례식장을 이용한 유가족 중 6명이 확진되었으나 파이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2명은 2박 3일 동안 함께 장례를 치렀음에도 확진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최근 5월 26일에는 서구의 한 어르신 시설의 신규 종사자가 주기적 선제 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확진되었으나 입소자 46명 및 종사자 31명의 75%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우리 이웃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백신의 효과성과 접종 필요성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어른들 접종이 마무리되면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여 어르신 여가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못내 아쉬웠던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과의 접촉 면회도 가능해집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일반 성인 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종교활동 및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방침과 별도로 백신 접종자에 대해 건강검진권 등 백신 경품을 제공해드리는 방안을 대구시 의사회와 대구시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의 세부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는 우한 봉쇄를 택한 중국, 비상사태를 선포한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다른 국가나 도시들과는 달리 이러한 강제적 봉쇄나 탈대구와 같은 혼란 없이 시민들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대한 시민 정신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일상을 빼앗긴 지난 1년 4개월, 그간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백신 접종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속도는 더디고 집단 면역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으면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있는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우산을 든 사람이 많아지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과 임산부 등 백신 약자들도 빼곡한 우산 사이에서 비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경이로운 시민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 힘과 용기를 발휘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확산 저지도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달성도 결국은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 회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0일 1일. 예, 그 담화문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오늘 전문가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답변하실 분도 같이 지정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전을 여홍 대표입니다. 요건 시장님에게 질문 한 개 드리고 이상 반응이 있는지 꼭 담당하시는 분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담화문 안에 보면 나오는데 이슬람 기도원과 용주점에 대해서 전파 속도가 빠르고 영국 변인데 고강도 방역 관리 조치를 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인원이 어느 정도 투입되가 각 지역별로 구청별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지금 백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 글로 사실 발표한다고 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안 맞을 사람들이 또 예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 반응에 대해서 확실히 여기 글 내용 안에도 나오는데 좀 시민들이 믿고 확실하게 따라가 백신 맞았을 때 이상이 왔을 때 충분히 국가가 책임지고 대구시가 책임지는 그 부분이 좀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예,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자릿수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유지해 오다가 이슬람 사원발 그리고 최근 들어서 5월 24일부터는 유흥업소 발로 하루에 한 확진자가 한 50여 명씩 나온 날이 사흘간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도 조금은 안정화되었습니다만은 20명 이상씩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 이번 이 코로나 확산은 굉장히 잠복기도 짧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라는 것이 역학조사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그동안은 우리가 이 질병관리청에서만 하도록 되고 있었던 것을 정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 대구 보안연에서도 지난 금요일부터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8일과 29일 사이에 나왔던 이 확진자 20명을 저희 보안연에서 검사한 결과 11명이 영국발 변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1명은 이슬람 사원 그리고 유흥업소, 달서구 대학생 모임 그리고 동구의 식당 모임 등의 이 네 군데서는 클러스터 형태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들이 발견되었고 또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람들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당의 코로나는 영국 변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아마 코로나 영국발 변이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 기간을 오늘 31일부터 오는 일요일인 6월 6일까지로 선포를 하고 단계는 1.5단계를 유지하지만은 그러나 개별 방역 조치는 2단계보다도 훨씬 강화된 조치, 유흥업소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하고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와 그리고 유흥업소를 다녀온 방문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행정명으로 발동하고 그리고 경찰, 구군 그리고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을 통해서 상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 조치를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더 고강도 방역 조치를 다음 주부터는 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이번 주 내로 우리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그리고 가급적 밀집된 그러한 장소의 방문이나 그러한 장소에서 행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오늘 백신 접종 참여 활성화 담화문에 더해서 우리 시민들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점검을 통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특히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고 이상 반응 문제는 우리 이중정 예, 이상 반응 판정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 반응 판정은 총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급은 이제 뭐 거의 이제 백신과 연관성이 확실하다가 1급이고
2등급이 아마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2등급입니다. 3등급은 백신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가 3등급이고, 이 4등급부터가 조금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등급이 이제 아닌 것 같다. 백신과의 연관성은 아닌 것 같다가 이제 4등급이고, 5등급은 이건 백신과의 연관성은 데피니트하게 단호하게 아니다라는 것인데,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닌 것 같다. 이제 4등급에서 문제가 좀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질병청에서도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4등급 중에서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이제 화이자 백신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의 이제까지 밝혀져 있는 이상 반응이 충분치 않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4-1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4-1 기준까지는 치료비를 한 1,00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의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 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심의 체계가 대구시에도 지금 이상 반응 전문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질병청에도 피해보상 판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중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대구시 이상반응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지금 내과 전문의인 역학조사관 선생님께서 이 모든 자료를 이상반응 신고가 들어오면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원래 다니셨던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을 가졌으면 응급실의 자료, 그 뒤에 나오는 어떤 검사상 자료들, 방사선 자료들, 심지어는 이제 부검 자료까지 다 해서 이제 종합해가지고 위원회로 올려주시면 10분의 그 심의위원들, 그 내과, 알러지 내과나 감염 내과나 또 신경과 선생님, 이 전문가 위원들이 충분히 그거는 판정을 해가지고 또 질병청에 이중으로 이제 심의를 넘기게 됩니다. 예. 제가 이건 전문가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시장이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지금 백신 이상 반응, 백신과 연관된 이상 반응이 아니냐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이중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4단계가 문제인데요. 이게 불명확할 경우, 이게 백신과 연관성이 불명확할 경우 5단계는 확실하게 이게 연관성이 없고 나머지 다른 증상에 의한, 다른 것에 의한 그 이상 반응이다 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 그 전단계까지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국가 피해 보상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지금 지침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인데요. 우리 대구시는 만에 하나 실제로 1,500만 원 치료비가 나왔다. 그러면 정부가 1,000만 원밖에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대구시가 책임지겠다는 게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이후에 백신과 연관성이 있어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거나 확실하게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불명확할 경우, 이때도 우리 대구시가 나머지 부분들, 정부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것이 오늘 담화문 내용에 새롭게 담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 이상반응 심의위원회와 조금 이상반응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저희 대구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혹시나 백신을 접종을 받고 혹시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치료비를 못 받는 걱정 때문에 백신을 안 맞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정부, 그리고 정부가 책임을 못 지는 부분들은 대구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이인수입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브리핑할 때마다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만 되고 커피숍 내부에서 커피를 못 마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민원인이 저희인데 그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그 현장을 갔었는데요. 커피숍이 4층에 커피숍이었는데 1층이 2중 3중으로 주차돼가지고 2, 3, 4층은 빼곡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구청에 제보를 하고 1시간 지났는데도 공무원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 기사인데 왜 안 오냐 하니까 그때서야 이 구청에서는 그 커피숍으로 단속 나가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해서 도망가라 라고 해가 그 앉아서 커피 마셨는데 다 도망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아마 지금 저희 대구시 내 식당 커피숍이 한 4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의 이게 잘 단속이나 이런 게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 방역 기간 동안만큼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잘 방역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일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그때 벌금이 150만 원이었거든요. 업소가 150만 원인데 그 업소에 사는 이야기가 올 하루 버는 돈이 700만 원, 800만 원입니다. 벌금 150만 원 내면 되죠. 그분들 생각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아까 뭐 강력한 뭐 모든 행정을 동원하겠다 했는데 그분들한테 150만 원 벌금 매기면 그 사람들은 700 벌어가지고 150만 벌금 내고 또 장사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조금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뭐 3년 아웃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소에 아니 뭐 면허를 완전 취소를 하겠다든지 그런 어떤 발표를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백신 접종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 평소에 무상 그 위암 수술 받은 나도 아무 생각 없더라. 거기에 없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시민들이 모두가 느끼는 게 불안하다는 게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계신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딱 한마디로 이래서 맞아야 된다라는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오늘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저만 담화문 발표하지 않고 우리 전문가들이 시민들께서 다른 어떤 것을 못 믿더라도 우리 대구의 전문가들은 믿고 대구의 의료진들을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함께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김신우 단장님께서 좀 보완해서. 저는 늘 이렇게 득과 실을 따질 때 득이 많다 이런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득의 정도는 너무너무 크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실제로 저도 맞았고 다른 분들도 맞았고 맞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제 자유로움이 위축된 삶으로부터 훨씬 더 어떤 접촉이 되었을 때도 내가 감염이 안 되겠구나. 지금 사례에서도 예방접종한 주변 사람들이 감염이 안 되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것만이 위험만 바라보기보다는 백신이 나에게 주는 이익, 자유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셔서 우리가 교통사고 있다고 차를 안 타는 일을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가 짊어지고 넘어가야 될 작은 것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차 없는 세상에서 살고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듯이 주는 이익을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백신은 우리에게 일상활동으로 거의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MBC 조정 기자입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주시겠습니다. 그 백신 접종 동의율이 우리 지역이 이제 유독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이전에 접종을 하신 분들도 의료진이나 경찰이나 여러 이렇게 이제 집단 보더라도 되고 유독 낮은데, 어떤 그런 이렇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정보가 제공되고 하는데도 유독 대구가 낮은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백신 예산을 따로 이제 대구시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백신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지, 불가능하게 됐다면 그 예산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확보한 거라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 그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실은 그 지금 우리 대구시 의사야 메디시티 협의회가 중재로 백신을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한 백신 이외에 백신 부분들을 국내에 도입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진전이 돼서 그걸 정부에 토스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실제로 성사가 되면은 아마 조기에 우리가 이 백신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저 대구시와 대구시 의사회 메디시티 협의회가 외국에 백신 이 공급 유통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는 진전을 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가 할 부분들은 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편성해 놓은 거 쓰는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고생하는 의료계의 지원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지원 비용, 추가적인 지원 비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지금 의사회에서 지금 백신 경품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지금 제안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법론이 의사에서 결정되면 할 텐데 지금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은 만약 필요하다면은 거기에도 예산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은 아마 굉장히 소중한데 앞으로 계속 쓰여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과 관련해서는 우선 뭐 우리 대구 시민들이 좀 걱정이 많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백신 접종 없이도 작년도 그 혹독했던 것들을 견뎠기 때문에 아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접종률이 낮은 것은 조금 더 견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자신감과 또 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좀 과잉 불신이 우리 지역사회에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과잉 불신의 우려들 그리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견디게 되면은 나 혼자도 더 고통이 지속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빨리 해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같이 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백신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건강검진권을 비롯하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물론 아직 고려 협의를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논의되고 있는 게 건강검진권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회에서 사실은 이 사안은 의사회에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오늘 담화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in my pocket에 이익을 드리는 부분들도 한번 하면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권으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의사회에서는 의사회가 단독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경품도 건강 진단권 검진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경품으로도 나올 수는 있을 텐데 아직 그 부분들은 의사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단체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만 제가 들어서 그 부분들은 조만간 의사회에서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시민이 성의자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고요. 그 백신 경품이 어제 이야기하셨던 그 백신 상품권이 경품으로 나온 게 맞는지 그게 그렇게 이야기되는지 일단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정부 보상이 부족하면 대구시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그 설명이 그 정부가 지원하는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이제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지 아니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어느 정도 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지 또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외에 백신 휴가 관련돼서 그 민간에서 그 특히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내 휴가를 써서 쉬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간의 협조를 구해서 일괄적으로 좀 백신 휴가를 좀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공무원들 백신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백신 휴가를 쓸 때 저희가 그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했고, 특히 경제계 쪽에 혹시나 압박이 될까 싶어서 상의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상의에서도 좀 공무원들이 좀 설선수범을 해주면은 민간 기업들에게도 이 부분들을 확산시켜 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저희 대구시가 적극 권유하고 있고, 또 상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이게 백신 접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7월 이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기업체 등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은 민간 차원에서도 백신 휴가 문제가 상당 부분 진전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반응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첫 번째는 정부가 보상하는 기준 대상이 정부의 보상 이 기준보다 넘어설 부분들에 대구시가 지원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지금 1,000만 원까지 지원인데요. 실제로 치료비가 1,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500만 원 대구시가 부담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거는 이상반응위원회의 전적으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정부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우리 대구시 이상반응위원회에서는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석을 넓게 해줄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보상 대상보다 더 넓은 범위로 보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경품권은 어제 말씀하셨던 결국 백신 상품권과 똑같습니다. 경품권을 드리는 게 이게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해드릴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품권과 상품권은 똑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고 마칠까요? 예. 우리끼리 임대주는 김정현 기자인데요. 그럼 질문이 아니고 건의 하나 해요. 네. 우리가 K-방역할 때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하는 이 표가 지금도 남구라든지 여러 지역에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제가 남구에 사는데 나이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 많은데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백신 접종이 일상회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 표로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하는 거하고 교체를 좀 했으면 노인들이 봤을 때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앞으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걱정하는 것은 혹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외국에서 일어났던 백신 접종 초기에 코로나 확산이 되는 부분들이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이완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계속 해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고 백신 맞는 것도 다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지금 마스크 착용에만 조금 홍보가 집중되어 있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민복희 단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련 홍보 대책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먼저 확정이 다 안 된.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회 민복희 부회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하고 긴급 회의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 의사회하고 그다음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 뭐 어류관광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 많은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런 스타 기업이나 이런 선도 의료기관 기업에서 본인들의 이제 상품이나 제품들을 이제 그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좀 선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회 등 많은 이런 단체에서 또 동참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에 이제 범시민 대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이러한 제안들이 같이 되면 시민단체 등 많은 곳에서 함께 하려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하고 이제 거리에서 백신의 안전성과 그다음 백신에 대해서 서로 같이 맞도록 어르신들한테 홍보하는 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가 오늘 중으로 나머지를 좀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범시민 대책 회의 때 좀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들이 좀 여러 가지 많지만 현실적으로 빨리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선순위 되는 것들을 준비해서 내일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좀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과 그리고 또 백신 접종 꼭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절한 호소를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백신 접종하면 꼭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꼭 합시다. 예, 마치겠습니다.